네, 여기도 이슈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언제까지 자기의 밥벌이 자리에서 죽어야 할까요? 음, 예,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지역의 장맛비가 정말 무섭게 내렸습니다. 네, 수해가 일어날까 해마다 노심초사인데 건설 현장에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들어왔네요. 예, 어제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물 웅덩이 위에 떠 있는 전선을 제거하려다 67세의 노동자가 물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예, 신축 공사장의 물 웅덩이가 무려 폭이 20m, 깊이가 2.5에서 3m 가량이었기 때문에 깊은 강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예, 보통의 수영장이 1.8m 정도로 가니까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망한 노동자는 깊이 4m의 그 터파기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그 물 웅덩이 위에 이 떠 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사망 당사자는 롯데건설 소속의 노동자로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1,8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공사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일단 작업 중지를 명령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건설 현장을 이렇게 제가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요. 비가 내리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선을 정리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 물론이죠. 예, 위험을 제거하려다 이런 사고를 당했으니 더욱더 안타까운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특히나 물 웅덩이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면 공사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위험한 작업에 나섰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겠고요. 롯데건설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되어도 이런 안전사고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예. 이 법 자체를 느슨하게 만들면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다치고 죽어나갈까요? 두말하면 네. 잔소리죠. 네. 예. 근데 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우려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큰 틀은 유지해야 된다고 발언을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움직이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당장에 좀 교통정리 일단 먼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예, 장관의 빈자리 언제 채워지나요? 예, 현재 공석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재직 당시에 그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갑질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2018년 센터에서 근무하던 조교의 증언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가 자신의 방 번호를 알려주고 청소를 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 전임 조교는 책상 위 거울은 항상 특정 위치에 두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세한 청소 업무를 지시까지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커피 심부름도 상당히 까다롭게 주문을 했다고 하네요. 어디에 뭐 이렇게 해서 뭐 옮겨라 네. 이렇게 했다면서요? 네. 예. 박순애 후보자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또 음주운전의 이런 갑질 의혹까지 교육부 장관의 자격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지금 업무용 렌터카 매입, 뭐 배우자 차량 보험료 유용 등등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예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명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회에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재송부 기한이 29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도 바로 임명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지금 묘연해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자를 내고도 인사청문회도 열지 않은 채 임명을 할 셈이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는 양상인데요. 교육과 복지는 시민들이 어떤 삶을 챙겨나가는 가장 중요한 행정부처인데 이런 이유로 계속 공석인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앞서서 저희 거래서 이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의장하고 인터뷰하면서 특히 이제 김승희 의원 건 네. 선관위가 수사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뭐 단순한 고소고발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했더니 답변이 상당히 좀 부정적이던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정부 여당의 어떤 이제 기류 변화를 이제 반영을 한 것이 한 발언인지 네. 요걸 좀 이제 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류가 이제 이 그 성일종 의장 답변에 담겨 있다면
임명장 주기가 쉽지 않을 수도 네, 있습니다. 사안이 매우 엄중합니다. 네. 네. 저 마지막 이슈가 뭐죠? 같은 죄와 다른 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를 상대로 무리한 취재에 나섰던 TV조선 기자가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TV조선 기자는 조국 전 장관 딸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1층의 보안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문을 열어달라면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은 고소를 하면서 취재 자유에 주거 침입이나 폭행 치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라면서 고소를 했는데요. 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지 무려 1년 8개월 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약식으로 구형이 됐고요. 사건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처벌을 두고 형평성 논란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데요.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왜 그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 공개한 인물이죠. 2020년 8월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그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해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을 했거든요. 오. 비슷한 고소 사건을 두고 지금 검찰의 판단이 한 사건은 벌금형, 그것도 약식 구형이었고 다른 사건은 실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과연 검찰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그러네. 품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가 같다면 벌도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의 판단이 그때그때 다르다면 과연 그 법을 신뢰할 수 있을지 또 물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1층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공용 공간이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뭐 공간에 어떤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은 벌금, 한쪽은 예, 실형, 10개월에 실형 구형. 구형을 했습니다. 물론 구형이라는 게 이제 판결은 네. 아닙니다만,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검찰의 태도니까 네. 너무 다른데요, 이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